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고 얘가 a, 2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게 마이너스 1, b를 지나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요. a는 확정이죠. 왜요? a가 확정이에요. 왜 a가 확정이에요?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라니까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이죠. 그러니까 a, 2 대입해서 성립하면 a제곱이 4 나와야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4가 8이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뿔마 2가 될 수 있는 건데 조건에서 이제 0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a가 확정으로 2잖아. 2인 거 알았으면 이제 끝난 거지. 더 해야 되네? 아니요. 혹시? 안 해도 돼? 진짜로? 해요. 해야 돼. 2,2잖아요. 그럼 2x 플러스 2y는 8이다. 공식인데? 얘가 마이너스 1, b를 지난다. 그럼 b는? 5. 5? 마이너스 1, 5를 지나요. b는 5. a는 2, b는 5. 일단 근데 공식을 꼭 외워야 돼요? 외우라고. 안 외우면 어떻게 풀 건데? 못 배워요. 안 외우면 못 풀어요? 풀수 있어요. 어떻게 풀 건데? 근데 좀 힘들겠죠. 아니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왜 이렇게 의문이야? 몰라요. 모르겠다고? 몰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거냐고 보니까 그러면 풀 수 있으면 이거들이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하네. 기울기를 m으로 둔다. 네. 기울기를 m으로 줍니다. x 마이너스 2 플러스 얘랑 이 원이랑 중심까지 거리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하든지 연립해서 중근 갖는다 하든지 아니면 수능 방법은 많다니까? 얘는 특히나 중심이 0,0인데 2,2에서 접선 찾으라는 얘기는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찾는 접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확정이죠. m자리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끝나는 거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 또 8번은 155. 중간은 네. 8번 a,a를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y는 마이너스 2x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4루트 2다. 와우. 양수 a니까 여기가 a,a거든요. 그럼 여기 0,0이 있어. 0,0을 지난다고 하니까. 그래놓고 얘가 마이너스 2x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길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반지름 길이가 얼마고? 안 나왔네. 아, 현의 길이가 나온 거네. 이렇게 현의 길이가 얼마다? 여기가 4루트 2점. 여기는 2루트 2점. 이제 요 길이는 a루트 2네. 0,0이랑 a,a니까. 그럼 이제 이 길이 찾아가지고 a 값을 찾아야 되네. 중심 a,a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 써서 여기 찾은 다음에 피타고라스 쓰란 얘기죠. 야?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a, a부터 여기까지 거리 넘기면 2x 플러스 y는 0이죠.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a 대입하니까 3a네. 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거리를 얘 제곱이랑 이거 제곱 더하면 이거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 제곱하면 8 제곱하면 5분의 9a 제곱 이거 제곱하면 2a 제곱 5분의 1 a 제곱이 8이네요. a 제곱이 40이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루트 10 됐을까요? 어렵네. 또 없어요? 땡땡이 친 사람들 어제 밥 먹고 온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 질문 19번. 19번 중심은 1사분면에 있으면서 x축하고 접해요. 그 접점을 P라고 뒀고요. y축하고는 두 번 만나는데 그게 Q하고 R이고요. P점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그려서 원하고 다시 만나는 점은 S고요. 와. 와. QR의 길이랑 PS의 길이가 똑같대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네. 있네. 이거는 중학교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중3 때 나왔던 원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현을 그린 거거든요. 두 개의 현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게 어떤 특징이 숙제도 안 해야 안 돼? 아 스텝 2를 안 하는 거야? 아닌데? 몰라. 몰라서 안 한 게 맞아. 깨끗한데. 내 앞에 다니는 아니 앞에 다 한 게 뭐가 중요해? 안 한 게 중요한 거야. 길이가 똑같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그 거리가 같다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원과 현에 관한 성질이죠. 아? 한 다시 다 했잖아. 아? 했지? 했지? 이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중심좌표를 A, R이라고 줄 수 있어요. X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Y좌표가 반지름 R이랑 똑같은 원이죠. 이제 A, R이라고 두고요. 그러면 요점 좌표가 A, 0이겠죠? 하나씩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직선식 완성할 수 있죠? 직선식 어떻게 되죠? y는 2x a, 0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원래 x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는데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럼 지금 선의 길이가 4니까 얘는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 r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직선부터 중심좌표 a, r까지 거리 공식 쓸게요.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넘겨와서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더해서 5 그다음에 여기다 a, r 넣을 거니까 a는 사라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고 이걸 제곱하면 이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한 거 피타고라스 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i 값이 얼마예요? 제곱할까요? d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r 제곱인 거거든요. 지금 피타고라스. 그래서 지금 d를 제곱하면 5분의 r 제곱 더하기 4는 r 제곱이 될 거고요. 넘겨서 5분의 4 r 제곱이 4니까 r 제곱이 5죠? 그럼 r 값은 반지름 길이니까 루트 5가 될 거예요. 뭐 구하는 거예요? 아, 원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그럼 이제 반지름 r 찾았고요. r 대입하셔가지고 a 값 찾아야겠죠. 어떻게? D가 얼마죠 지금? D가 얼마죠? D가 이거였죠? D가 1이죠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얘의 좌표가 1, 루트 5예요. 중심 좌표가 1, 루트 5 중심 좌표 1, 루트 5 중심 좌표 1, 루트 5 1, 루트 5부터 여기 원점까지 거리 구해주세요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하면 6이고요. 루트 6 되겠죠. 그래서 1번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이 풀이를 지금은 뭐 한 거냐면 여러분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걸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간 거고요. 너네가 만약에 중학생이어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중학생이면 어떻게 풀 거냐를 봤을 때 여러분 얘 기울기가 얼마나 돼요? 2점? 얘 기울기가 2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위에 있는 거 아무 데서나 2점 잡아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5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 삼각형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부분 보라색 직각삼각형하고는요. 반드시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 성립해야 돼. 근데 길이가 확정 2네? 그럼 끝난 거야. 이거 D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1이죠. 얘는 1대 2대 루트 5죠? 끝난 거예요. 1, 루트 5고 거리 구하면 루트 6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공통수학 2에서 지금 1단원부터 여기 3단원까지 도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공통수학 2 도형 파트는 학습 목표 자체가
도형을 그림으로 이해하던 걸 식으로 이해하라가 학습 목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학습 목표예요. 그림을 식으로 이해하는 거. 수식으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식으로 주어져 있는 애들로 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 문제들은 다 그림을 식으로 풀게 만들어요. 거리를 구해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든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게 기본 문제. 그게 다 익숙해지고 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나오면 복잡해져요. 복잡한 애들을 식으로 바꿔서 풀려고 하면 문제에 대한 이해 따로, 그 다음에 이해한 걸 바탕으로 수식 따로 계산 답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에서 식을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해요. 식을 이용해서 그림 자체로 해석하는 게 문제 풀이가 더 쉬워질 확률이 높아요. 그냥 그림으로 접근하는 도형으로 자체로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난이도가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돼요. 필요한 부분에서 그냥 중학교 때처럼 도형, 그림으로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 뽑아내고 답 찾을 때 식이 편하니까 식으로 가서 다시 식으로 답을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해져요. 난이도가 최상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필요한 요소를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푸는 연습도 되어 있어야 되고 수식으로 푸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고난도 문항들까지 다 풀 거잖아. 버릴 거야? 풀 거죠? 풀 거면 다 연습하시면. 다음 또 20번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어제 했던 거네요. 20번. 추가되는 내용. 그럼 20번 문제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려지는 두 개의 접선이 어떻게 됐다? 수직. 서로 수직입니다. 이거 어제 마지막 문제인가? 했던 거 아닙니까? 풀어줬잖아. 왜? 그거 어떻게 접근하지 말라고. 원밖에서 긋는 접선식을 찾는 걸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죠? 왜? 원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90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90도가 되게 그을 수 있으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라고?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 90도, 90도, 90도 이웃한 두 변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은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니까 이 정사각형 성질 이용해서 가야죠. 지금 문제 지난 시간의 문제는 여러분 중심좌표랑 얘도 알려줬거든요. 두 점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찾는 문제였어. 원넓이 구하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대각선 길이 그어주시면 여러분 특수각 45도짜리잖아요.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반지름을 알려줘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10이잖아요. 얘가 얼마인 거야? 이 길이가. 루트 20 나와야 돼요. 얘가 0,0이고 중심좌표 안 알려주죠? 중심좌표 얼마야? 4,A잖아요. 루트 20이 나오려면 여러분 X좌표 차이가 4니까 제곱하면 16. Y좌표 차이가 A니까 A 제곱해서 4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양수라서 2 확정이죠. 그쵸? 얘가 A 값이 2인 걸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중심좌표 찾았고 반지름 찾았고 원이 먼저 알았잖아요. 그쵸?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접선은 안 찾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 그러니까 원 찾았고 원의 방정식 알았고 그 원밖에 한 점 알려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 그게 세 가지가 있어. 1번 방법은 뭐였어? 1번 방법. 1번 방법. 접점 있죠? 접점을 모르는데 x1, y1이라고 두라고. 그러면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까요?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면 돼요. 얘가 0, 큰일 날 뻔했네. 맞죠? 얘가 0,0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x에다 0, y에다 0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 식은 뭐예요? 연립해야 돼. 이 원의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둘이 연립해가지고 x1, y1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직선식 두 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1번. 2번은 뭐였어요? 2번은 접선은 결국 뭐다? 접선은 결국 뭐예요? 직선. 직선이죠. 직선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한 점 알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기울기만 모르죠. 기울기를 미지수로 들어. 원점 지나니까 쉽죠. y는 mx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 얘랑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는 m값을 찾으면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똑같이 직선식 만들어 놓고 이거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고요.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아.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얘랑 원의 방정식이랑 연립해서 그 연립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 쓴다. 판별식이 0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편한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된다고요. 나는 2번으로 할게요. 나는 2번이 편하니까 2번으로 할게요. 이 문제 지금 2번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그럼 y는 mx랑 중심이 4,2였는데요. y는 mx랑 4,2랑 거리 구해서 4,2하고 거리 구해서 반지름 루트 10입니다. 쓸 거예요. 거리 구하면 거리 t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4m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게 반지름 루트 10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양변에 곱해서 제곱 16m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는 10m 제곱 플러스 10 6m 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6은 0 3m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을 해주시면 3m 1 3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기울기가 3인 거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하나. 그래서 두 식이 y는 3x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x 하나 두 개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원과 접선에 관련된 문제에서 답을 내는 상황이 급하면 다 뭘로 하면 된다고요? 2번, 3번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답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냐 덜 복잡하냐의 차이입니다. 뭐 하는 거야?
다 됐나요? 질문 또 없어요?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진짜 넘어가요? 넘어가도 돼요? 돼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넘어가야지. 도형의 이동 단원인데 도형의 이동 단원 중에서 이제 평행 이동 할 건데 평행 이동은 여러분 뭐 하는 게 평행 이동이에요? 모양은 유지 그대로 유지 위치만 바꾸는 게 평행 이동이에요. 모양은 그대로 두고 모양은 변화가 없어요. 위치만 이동하는 게 이게 평행 이동이에요. 우리는 이 평행 이동을 1번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것과 2번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걸로 나눌 거거든요. 개념은 똑같지만 결과가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의 평행 이동은 너무 쉬워요. 만약에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 방향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해달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1, 마이너스 2로 가죠. 얘가 1,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1이랑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어떤 계산으로 얻어진 거야? 그 1이 왜 1이 나왔냐고. 무슨 계산하면 1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해서 1 나온 거죠. 여기는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평행 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평행 이동하는 만큼 더하면 끝이. 평행 이동되는 만큼 더하면 끝이. 더해준다. 핵심은 더해준다. 더해주는 게 끝이. 여러분 임의의 점 A, B를 x축 방향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결과가 A 플러스 B B 플러스 Q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점을 이동하는 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도형을 이동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프.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는요 여러분 점은요 단일계체예요. 하나를 이동해서 이동되어진 결과 하나만 구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할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프
또는 도형이라고 나오는 애들은요, 여러분 얘는 뭐를 할 거냐면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1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도형, 그래프. 얘네들은 식을 이동할 거예요.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점은 몇 개예요? 원을 이루고 있는 점이 몇 개예요? 무수히. 무수히 많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규칙으로 이동할 거란 뜻이에요. 이동했을 때 뭘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동된 애들이 나타내는 식을 찾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한 번 더 얘기해야지. 이거 한 번 또 얘기해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안 해? 다 안 해? 이거 할 필요가 없네. 이거 뭐예요? 이건 그냥 x에 관한 식이에요. x로 표현된 어떤 식이 있는데 그거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모르는 상태거나.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냥 미지식 이렇게 부를 거라고. 원래 숫자일 건데 몰라가지고 문자로 바꾼 애들을 미지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얘를 그냥 미지식 이렇게 부를 거라고요. 얘를 뭐라고만 안 하면 돼요. 보면서 함수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fx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함수예요? fx라는 기호를 써서 함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y는을 같이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함수예요. 왜냐하면 함수 자체가 두 변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이야기할 거면 변수가 항상 두 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그냥 함수 fx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함수죠. 함수식이죠. 하지만 그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x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기호의 의미는 뭐예요? fx는 뭐야? x에 관한 식. fy면 y에 관한 식이겠죠? fx, y면 x랑 y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에요. 문자 두 개 써서 식이 만들어졌다고요. 그쵸? 이게 는 0이다까지 썼잖아요. x랑 y에 관한 식은 0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 쓴 방정식이겠죠? 그쵸?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미지수 x랑 y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방정식들이었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애들 전부 다 미지수 두 개짜리 방정식이었다고요. 그쵸? 얘가 그 표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고 있던 도형들. 근데 그게 특정하지 않고 어떤 식일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 것 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원 할까요? 원.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여러분 중심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요 여러분 x a 제곱 더하기 y b 제곱은 r 제곱입니다라고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p만큼 q만큼 x축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해 볼게요.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 그러니까 원의 크기는 변화 없겠죠? 중심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얘를 P만큼 Q만큼 가면 이렇게 바뀌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P, B 플러스 Q가 되고요. 반지름 길이는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그럼 좀 이따 결과로 볼 거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 임의의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 좌표를 x, y라고 두고 식을 만든 게 얘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 위에 임의의 점 어떤 점이 있으면 얘를 똑같이 얼마? a, b 이동한 점이 여기 찍혀 있겠죠. 그쵸? 이 점을 얘를 최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표현한 것 같죠?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 관계가 x하고 y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y 프라임은 뭐가 돼요? 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관계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 아니고 x랑 y를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시점요. 그냥 x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넘어가는 거죠. x 프라임 마이너스 a고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요 전체 있죠. 얘를 한쪽 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한 식이 fx, y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돼? 얘를 다 정리한 게 fx, y는 0 이렇게 보는 거야. 다 넘겨서 식정리. 그쵸? 그럼 얘를 이동해가지고 여기 만들어지는 얘 있잖아요. 얘의 식 있죠? 얘의 식을 뭐라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책이란 표현이 책은 이 꼬불꼬불 몇 쪽이야? 162쪽 162쪽에 보시면 을 보시면 이 뭐라고 해야 돼? 물결 모양? 그 그래프 있죠? 곡선 꼬불꼬불하네. 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지금 요 점을 책에서는 P라고 얘기했죠. 얘를 P x, y라고 둔 거고요. 여기를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을 쓴 거고 모양만 다른 거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식인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졌거든요. 완전히 똑같아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x를 x 프라임 마이너스 a 관계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의 관계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x 자리에 대입, y 자리에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라고 쓸 거고요. y 자리를 y 프라임 마이너스 b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동안의 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얘하고의 차이는 뭐라고요? 평행 이동하는데 점을 이동할 때는 뭐라고 쓸 거라고? 더해서 쓸 거잖아요. 이것도 해야지.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바꾸면
식이 뭐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 여러분 얘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x 프라임 마이너스 a 대입할 거라고 했죠. 얘가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 이렇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아 이상한데? 왜 얘기 안 해줘 여러분? A, B가 아니네. 얼마 이동한 거야? P랑 Q 이동한 거였네 여러분. 왜 아무도 안 해줬어? 여기가 PQ여야 돼.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P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전체 프라임이죠.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전체 제곱은 뭐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결과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는 식이랑 똑같냐? 똑같나요? 결과가 맞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자를요 여러분 문자를요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 대신에 일반적으로 누구를 쓰니까 바뀌어도 x랑 y를 쓰니까 얘만 x랑 y로 다시 바꿔주시면 이 원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현할 때 얘를 x-a-p, y-b-q 이렇게 쓰면 여기에 쓰이는 x, y 값이랑 여기서 쓰이는 x, y 값이 실제로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접해평면을 표현할 때 우리는 x, y를 문자로 쓰니까 똑같은 문자로 갖다 쓰는 것 뿐이지 의미하는 거는 값은 다른 거예요. 애초에 여기 있는 애가 얘보다 p만큼 더 큰 값, y 값은 q만큼 더 큰 값을 넣는 거니까. 그쵸?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점을 이동할 때에는 그냥 더하면 되고요. 도형, 식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한 값을 집어 넣었는데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x랑 y에 이미 여기서 이동해서 점들 좌표가 다 더해져 있는 애들이 집어 넣었는데 같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빼서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점은 합으로 식이 표현되고요. 식을 이동할 때에는 빼기로 나오는데 중학교 때 이미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잖아. 너는. 2차 함수 이동하는 것도 y는 ax제곱을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y는 a에 여기 x 마이너스 p 이렇게 쓰기로 했죠. 여기다가는 플러스 q인데 얘는 왜 플러스 q예요? 얘가 플러스 q가 아닌 게 아니고 넘어가서 원래 y 마이너스 q는 a에 x 마이너스 p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x 자리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한 거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 관계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더해진 값들을 대입했을 때 원래 결과랑 같은 결과를 찾는 애. 이미 하고 있던 거니까 안 헷갈리겠지? 해볼까요? 대표이제 1번 해석을 하셔야 돼요. 평행이동이 있대요. x, y를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4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이 있대요. 그 얘기는 x축으로 얼마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A y축으로? 마이너스 맞죠? 왜? 얘는 지금 뭐를 이동하고 있는 애예요? 점 점을 이동하고 있는 애예요. x, y라는 점 하나를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4라는 점 위치로 이동하는 거니까 점 이동이라서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4야. 1,1이 마이너스 5,b로 갔대요. x축으로 얼마 이동한 거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면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뭐시 뭐 없죠? 1,1을 4,6으로 가는 얘기는 x축으로 3, y축으로 4잖아요. 5, 마이너스 1은 3, 4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8, 3으로 가겠네. 이런 거는 안 써도 되죠? 어려운 거 있나? 없죠? 1번 넘어가죠.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에 1번은 직선 y는 2x-1이 있어요. 얘를 평행이동 시키고 싶은데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냐면 x, y가 x 플러스 5, y 플러스 3으로 옮겨지는 평행 이동을 할 거래요. 그럼 x축으로 얼마 이동한 거야? 5, y축으로 3 이동한 거죠? 왜? 식을 이동하라고 문제를 냈지만 힌트는 점을 이동하는 걸로 주고 있는 거죠. 5만큼 3만큼 이동하네. 우리는 y 마이너스 3은 2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드는 거지. 끝. 식정리만 하면 돼. 2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얘도 똑같이 직선을 x축으로 얘는 직접 알려주네요. a만큼 2만큼 이동해라 라고 알려줬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4 주어진 식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됐대요. 식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플러스 6인데 3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이죠. a 값은 내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은 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10. 이동을 하라고 주어지는 애와 실제로 힌트로 주는 이동이 되는 애가 점이냐 식이냐를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2-4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 얘는 평행선 사이 거리니까 여러분 이미 한 점 잡고 이동시키는 애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평행선인데 이 평행선 사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루트 10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 기울기가 1대 3 기울기가 3이니까 1대 3이죠. 여기가 루트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대 3대 루트 10 관계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1대 3대 루트 10의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얘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1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x축으로 얼마 이동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얘가 x축으로 이만큼 갔을 때 y축으로 얼마를 이동해야 얘랑 만나요?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2면 얘는 6이고 얘는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6만큼 이동하면 된다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도형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형만 가지고도 방문관계 이용해가지고 도형 그림만 그려놓고도 답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3번 x, y를 x 플러스 4, y 플러스 5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 있는데 그 원을 이동해서 새롭게 원을 만들어서 a, b, c 값을 찾아달래요. 오호. 여러분 이제 도형을 이동시킬 때요. 식을 이동하면 이렇게 그 a만큼 이동하면 x-a 쓰고 b만큼 이동하면 뭐 y-b 쓰고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도형의 성질을 뭔가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다 하지 않고 정보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중심좌표랑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중심만 찾는 거죠. 얘가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4만큼 5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6,4로 가겠죠. 이걸로 원을 만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x-6제곱 더하기 y-4제곱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b값, c값 찾은 거죠. 지금 여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반지름 제곱이 3 나와서 얘가 식 정리하면 a를 넘겨놓고 4 더하고 1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3이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 6, 4 이렇게 나와요. 아니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8.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x-4 쓰고 y-5 써서 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꼭지점 정보만 가지고 점을 이동해 놓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을 그냥 우리가 셀프 해도 되죠. 식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3-4번
너왜 답하긴 안 해? 그냥 다시 해야 돼. 모든 x에 x-3하면 이게 x-3의 제곱이어야지 왜 x 곱하기 x-3이 아. 요거 하고 갈까? 팁? 팁이 되게 중요해. 지금 이차함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차함수는 여러분 지금 이차함수 접선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기울기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기울기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이차함수 이동해가지고 y는 3x-5랑 접하게 만든다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차함수에 접선 기울기가 3되는 요 접점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차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있죠? 여기다가 2배 하시면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정확하게는 2배의 최고차항 개수까지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1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인 거 찾고 있다면서요. 이 떨어진 거리가 얼마게요? 2분의 3이면 돼. 2 곱하면 3이니까. 그럼 지금 축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서 2분의 3 가면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2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k만큼 이동하는 거야. 얘를 3만큼 k만큼 이동하면 1,2 플러스 k잖아요. 그게 y는 3x-5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y-k는 마이너스 x-3의 제곱 마이너스 x-3 플러스 4 식 정리하고, 그거는 y는 3x-5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맞아요. 맞는 풀이에요. 그렇게 푸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다른 방법들도 조금씩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은 축을 기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2배, 그리고 혹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절대값이 1이 아니면 그것까지 곱해준 게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 그 관계를 이용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일이 많아요. 왜냐면 2차 함수는 계속 나올 거니까.
다음 넘어가면 그 대칭 이동이 나오거든요. 대칭 이동은 뭐예요, 여러분?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너네 초등학교 때 대칭 이동 배우니? 배웠니? 내가 이제 초등 수업을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대칭 이동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대칭 이동 있어요? 도영이 대칭 뭐 이렇게 해서 대칭 배워요? 점대칭하고 선대칭 배워요? 배워야 되는데 배우죠? 선대칭이 뭐예요? 선대칭 간단하게 뭐예요? 선대칭 축이 있죠? 대칭 축이 있죠?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접는 거죠? 데칼코마니 만드는 거잖아. 선대칭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럼 점대칭은 뭐예요? 점대칭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도형을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점대칭 하세요. 그럼 뭐야? 몰라? 그거 안 배웠네.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안 배웠어? 나 초등학교 때 ABC가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이었겠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자대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찾고 띠띠띠띠띠띠띠띠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찾고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얘네 연결하면 둘이 점대칭 도형 아니에요?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지?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한 사람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으면 했겠지. 그래서 이게 대칭의 중심이고 이 거리가 항상 똑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점대칭은요 그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도형을 대칭의 중심 점 있죠. 얘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바늘 콕 꽂아서 앞점 콕 꽂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180도 회전하는 거예요. 점대칭은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도형을 180도 회전하는 거예요. 선대칭은 뭐라고요? 대칭 축 기준으로 접는 거 대각코마니. 점대칭은 180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좌표평면에 끌고 와서 좌표평면으로 끌고 와서 기본적으로 요 좌표평면의 축 x축과 y축을 축으로 하는 대칭 이동을 하겠죠.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가 무슨 얘기냐면 대칭축까지 90도로 연장선을 그었을 때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이 접었을 때 만나게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로 이동하겠죠.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Y. y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깨져가지고 안 돼요. 여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하면 x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축 그려져 있는 둘 대칭했고요. 그리고 축이 만나서 생기는 원점 있죠. 얘에 대해서 점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점대칭하면 이렇게 연장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찾아라 이거라고요. 그쵸? 의미로 보면 180도 회전이에요, 여러분. 180도 회전이에요. 180도 회전. 회전하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가게 돼요. 그쵸? 그럼 점대칭 아니고 원점 대칭의 의미는 여러분 X축으로 한번 이동하고 걔를 다시 Y축으로 이동하면 포개어져요. 원점 대칭은 X축 한번 Y축 한번 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대칭 이동의 대칭 이동이 쉬운 건 점을 이동해서 찾는 것과 그래프 식을 이동해서 찾는 결과가 어때요? 똑같아요. 평행 이동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것 같은 결과가 얻어졌잖아요. 대칭 이동은 결과가 똑같아요. 왜? 얘는 좌표 부호만 바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까 했던 거예요, 여러분. x랑 y가 있을 때 이동하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결과가 부호만 바뀐다니까? 그럼 다른 문자로 다시 정리해도 어떻게 돼요? 부호만 바꾸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점을 이동할 때와 그래프, 식을 이동할 때의 결과가 똑같아져요. 그냥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점 이동하면 이렇게 바꾸고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x축 대칭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축으로 접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나오겠죠. 그래프로 보면 식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x축 대칭했으니까 누구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x축 대칭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죠? 얘를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y의 부호만 바꾸시면 돼요. 식 정리를 y는으로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부호 바뀌고 y절편의 부호도 바뀌는 식이 나오니까 맞겠죠.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x 부호가 바뀌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적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만 변하죠. y절편 똑같고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바뀌는 거예요? y 앞에 마이너스 x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는 거예요. 식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그냥 부호만 바꾸면 돼요. 문자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x축, y축 원점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결과물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부호 바꾸는 거. 추가로 또 있어요. 5개 외울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 나오겠지? 어디야? 175쪽 나오죠?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하는 것도 외우래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하는 얘기는 여러분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애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이거 선대칭이잖아요. 선대칭의 의미는 뭐였어요? 접어라죠. 접는 거는 90도 수선의 발 그래서 온 만큼 그대로 요점좌표가 얼마예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니까,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 얘가 합동이면 당연히 이렇게도 합동이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고요.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y축 좌표랑 x축 좌표가 똑같아졌고요. 얘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똑같아진 거니까 서로 바뀌는 거예요. x 좌표, y 좌표가 서로 바뀌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x 좌표랑 y 좌표랑 바뀌니까 x 써있는 자리를 y로 바꾸고 y 써있던 자리를 x로 바꾸시면 돼요. 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y 써있는 자리를 x로, x 써있는 자리를 y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점 끝나요. 하나 더 남았잖아요. 5개 해야 된다고. x축, y축, 원점, y는 x, 남은 하나는 누구야? 얘는 누구예요? y는 마이너스 x도 외웠고요. y는 마이너스 x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가지고 보면 같은 하거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b였던 점 있죠. 얘는 이동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위에 좌표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a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이 b였잖아요. 얘가 길이가 b인데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는 a죠. 근데 음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였거든요. 얘는 길이가 똑같이 a인데 양의 방향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a가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라고 하면 자리를 바꿀 건데 부호도 바꾸셔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데 부호도 바꾸시면 돼요. 요 5가지 대칭 이동은 요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하는 것과 그래프, 식을 이동하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 풀 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만 나갈까요?